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엔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엔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풀타임 출전한 이강인은 1등 공신이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턱없는 프랑스 매체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펄펄 날았던 이강인입니다. 따라다녔던 의문 부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마스터 클래스야 마지막에 당한 모욕은 안타까웠어. 오늘 최우수 선수에 뽑힐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 내가 볼 때에는 메시보다 잘하던데? 이강인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도 여친도 직업도 돈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죠. 제가 가진 것은 이강인 뿐입니다. 제 옆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 저의 삶이 다 열정이에요. 이강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우승을 통해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기분 좋은 낭보를 전했습니다. 이적 후 첫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좋은 기운을 선사했는데요. 이날 골맛을 본 이강인 외에도 손흥민, 황희찬 등 공격진의 골 감각이 눈에 띄게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2골,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는 2일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뒤 최근 대표팀 공격수들의 화력이 워낙 좋다며 수비수들이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진영에선 벌써 분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 명단 77%를 유럽파 선수들로 채웠지만 빅리거들이 아시안컵 합류를 앞두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구보 다케우사는 내게 돈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라며 강제로 아시안컵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널의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도 아시안컵을 왜 1월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 자리에 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맹활약하여 우승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 개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어린아이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7세의 이 어린의 활약상에 많은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했습니다. 터치도 좋고 시야도 좋고 개인기도 좋고 심지어 주력도 좋은 것 같다는 댓글과 반응이 넘쳐났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7세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파리 생제르맹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 마이애미 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요.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메시였습니다. 바로 메시의 둘째 아들인데요. 7세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축구를 시작했었고 아빠의 팀이 아닌 레알의 팬으로 축구 팬들에게 유명세를 타며 귀여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 친구의 활약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제2의 메시가 탄생했다 등을 헤드라인으로 작성하며 스페인, 아르헨티나 언론이 뜨겁게 찬양했는데요. 국내에서는 MBC에서 이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편적인 활약상을 봐서일까요? 일단 어린 시절의 이강인 선수에 비하면 다소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메시의 유전자를 지닌 저 친구와 비견될 정도의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정말 천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많은 레전드들도 이강인 선수를 향한 엄청난 재능이라고 치켜세웠었는데요. 메시의 아들을 보니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짧은 영상이라 비교가 어렵겠습니다만 딱 봤을 때 이강인인가요? 메시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